안녕하십니까,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2월 9일 목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집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서울에는 아파트를 팔겠다고 내는 매물이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 월세를 매물이 많이 나왔는데 신청자는 이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집을 이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일찍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갔으니 이런 현상이 안 나겠습니까? 이런 것도 예측 못한 이 정부가 무능한 거죠. 서울에 내 집 마련 한 푼도 안 써도 38년 걸린다. 취업을 해서 월급 받잖아요. 그 받는 걸 입고 먹고 쓰고 뭐 이런 거 한 푼도 안 써도 지금 집을 마련하려면 38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참말로 이거 큰 대단한 문제입니다. 집 문제가. 아니 이 정부 참 웃기잖아요. 주택 건축 주택 이 문제를 23번이나 뜯어 고쳐도 올라간 건 아파트 값만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가 천정부지로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체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 정부가 이런 건 다 조정해야 되는데 정부가 잘못한 겁니다. 공급을 많이 늘렸어야죠. 오래된 비료라도 다 부셔가지고 때려 부셔가지고 고층을 올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딱 묶어놓고 있다가 이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평당 3.3평방미터, 그러니까 한 평이에요. 평당 2,061만 원 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약 4년 반 동안에 2배 이상 올라 주거 불안이 심화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임금이 아파트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간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보다 2배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노동자 평균 연간 급여는 문 대통령 취임 당시 3,096만 원에서 2021년 3,444만 원으로 11% 348만 원 11% 늘었지만 같은 기간 아파트 값은 임금 상승액의 192배인 6억 7천만 원이 증가해 내 집 마련 기간이 늘어났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초기 30평형 아파트는 6억 2천만 원, 노동자 연 급여는 3,096만 원으로 노동자가 급여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을 시 20년이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지만 2021년 11월 아파트 값은 12억 9천만 원, 노동자 연간 임금은 3,444만 원으로 38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전부 월급 타는 대로 다 모았을 적에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38년 동안 모아야 집을 마련한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태 이후 온 국민이 부동산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그 결과는 집값을 취임 초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집값이 주춤할 때 정부의 근본 대책이 시행될 경우 집값 거품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저 도표 자료를 보시죠. 2017년, 그러니까 문통이 취임할 때 17년 올해는요 6억 2천만 원, 6억 2천만 원, 평당 2,061만 원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18년도에는 2018년도에는 7억 1천만 원, 그 다음에 2019년도는 8억 4천만 원, 2000년도에는 9억 4천만 원, 2021년도에는 11억 1천만 원, 2021년 11월 12월은 뭐 말이죠. 12억 9천만 원이다. 그리고 평당 2,240만 원으로 올랐다.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취임 초 2017년도는 6억 2천만 원이던 게 지금 2021년도에 그 11월 12월 때는 12억 9천만 원이 됐다. 12억 9천만 원. 6억 2천만 원에서 12억 9천만 원으로 두 배가 좀 더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30평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제 경실련에서 발표한 겁니다. 이게. 또 경실련은 정부와 정치권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고 근본 대책을 수용해 국민의 주거불안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세운 건 네 가지입니다. 경실련은 강제 수용 택지 땅 장사를 중단하고 토지 임대, 건물 분양, 장기 임대 등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서울이나 인천이나 이제 그린벨트 같은데 이제 거기를 개발해서 그걸 지금 이제 그 땅을 수용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LH에서 그 건축을 해서 분양을 하는데, 일반 분양을 하잖아요. 일반 아파트 짓는 데하고 값이 거의 비등하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공급이라고 하는 LH에서 이건 땅 장사하는 거 아니냐 이게죠. 이게 지난번에 대장동, 성남시 대장동의 그 사건도 땅을 뭐 주택지도 있지만은 그다음에 뭐 그린벨트도 있고 자연녹지도 있는데 그거 강제 수용해 가지고 일반 분양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아파트 값은 고공으로 올랐고, 그리고 거기 그 일곱 사람들 민간인한테 특혜를 줬다는 그 사람들은 수천억씩 헤쳐먹었잖아요. 이게. 그러니 이게 주택 정책이 이게 나라가 있는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가 그냥 내팽개쳐 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묵인해 둔 거 아니에요? 민간 개발로 발생한 개발 이익 환수율을 50%로 상향하고 선부양 시 분양가 상한제의 의무화라고 요구했으며, 또 투기 조장 세제 완화를 중단하고 재벌 부동산 부자 보유 비주거용 빌딩 공시지가와 세율을 인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나아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
홍남기 부총리를 즉시 경질하고 부동산 통계 표본을 투명하게 공개 검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도 반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사실상 현 정부 임기 내에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이 내려가는 일은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근본 대책을 추진하고 대선 후보 등 정치권이 노력하면 집값 거품 제거에 영향을 주고 다음 정권에서 더 빠른 시일 내 집값 잡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정부 여당이 끝까지 변호를 거부하고 집값 상승을 계속해서 부추긴다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발표, 이건 아주 제가 볼 땐 약하게 한 겁니다. 2배가 올랐다는 건 약한 겁니다. 6억짜리가 12억 됐다. 그 약한 거예요. 아파트의 그 지역에 따라서는요, 아파트가 15억씩, 20억씩 오른 데가 있는데요. 이거는 약한 거죠. 여하튼, 이 부동산 정책은요, 부동산 정책은, 건기부에서, 여러 번 바꾸고 했는데, 그때마다 오히려 부동산 오르는 데를 부추기는 쪽만 했습니다, 이게.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공급을. 그러니까 저층 그 빌라 같은 거를 고층 아파트로 올리는 일을, 오래된 빌라 그거를 많이 해나가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땅을 가지고 있는 거, 또는 불필요한 자연 녹지나 그린벨트 있는 거, 뭐 산이 나무가 그런 데 있잖아요. 벌판 같은데 그런 데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늘려나가야 되는데, 아파트는 늘지 않고 아파트를 매입할 사람들은 많아지고, 부동산 정책은 자꾸 왔다 갔다 막 흔들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파트 값이 이렇게 고공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발표한 것처럼 아파트 30평짜리 하나 준비하는데 서울에서 월급을 타서 한 푼도 먹지도 쓰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갖다 다 모았을 적에 38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젊은 세대들, 나이 먹은 사람들 그렇지만 젊은 세대들이 살고 앞으로 집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나겠습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 부동산 정책, 이거 아파트 고공으로 오른 거 이거 하나만 해도요, 이 정부는 책임질 사람이 무척이 많습니다. 전부 다 끌어내려야 되다. 그냥 다 끌어내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이거 못 고칩니다. 이 정부에서 못 고쳐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는 게 있어야지. 예? 좀 먹는 것밖에 모르는데. 그래서 정권 심판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대로 이 나라를 이렇게 끌고 나가게 해서는요, 나라 아주 거지가 됩니다. 지금 거지 국가. 일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잘 사는 사람들만 이제 있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뜯어 고쳐서 고쳐야 됩니다. 하루빨리 그 시기가 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각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를 공급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됩니다. 각지 다 지방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부분은 계속 늘려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늘리는 그 공간이 없을 때에는 구옥들 이런 것들을 다시 재개발해서 용적률을 갖다가 많이 주어서 층수를 고층으로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아파트 값이 문재인 정부 들어오기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를 비싸게 주고 그때 그 중간에 산 사람들 손해가 많이 나겠죠. 그러나 집 가지고 이렇게 장난질하듯이, 집 가지고 투기하듯이,
집 가지고 불로소득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거는 없어져야 됩니다. 집은 주거 개념으로 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정부 요즘에도 그 임대 아파트를 많이 그 LH에서 짓기는 짓습니다만 공공 임대주택을 더 많이 늘려야 됩니다. 대폭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 임대주택을 많이 늘리는 쪽에서 하면서 조건을 완화시키고 세율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만 민간 아파트에 있는데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값이 그렇게 상승되는 걸 둔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도 무주택자,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이 살라고 할 때는요, 그 융자를 대폭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장기 저리로 대폭적으로 해줘서 그 사람들 스스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이 열리게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융자 길을 딱 막는 것은 그것은 정부가 지금 현재 한쪽에만 보고 있는 겁니다. 한쪽 눈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한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넓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집을 두 채 이상 다주택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일종의 부동산 투기 쪽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율을 더 강화시켜서 그래서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을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그 뭐 양도세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재산세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이게 낮춰주고 그 다음에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 뭐 10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던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중과로 먹여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집을 낮춰서 싸게 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아파트 건축을 많이 자꾸 늘려나가고 자꾸 이렇게 해서 주택 경기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부터 해도 이거 뭐 몇 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 2년을 내다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부의 그 문제거리가 되어 있는 이 주택 경기 상승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날씨는 그렇게 춥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활기찬 하루가 되시고 코로나 이기시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